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언론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며 자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주택가 상승, 특히 수도권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죠. 금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전 방송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기반으로 자산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함을 경고하는 분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왜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생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 번 나타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이제 경제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강력한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보합 혹은 하락하리라고 보는 분들은 그 근거로서 개인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붕괴와 대폭적인 부채의 증가, 특히 가계 부채겠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뿌린 돈을 거두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리스크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한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항상 되새김질 하시는 발언들이 있으시죠. 세계 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기준 금리는 당초 올 연말 인상에서 올 3월 인상이 이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의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 폭탄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시장의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하반기 이후에 전세 대란 전망도 연초부터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빗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서울의 전세가가 매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흔히 투기꾼들과 그들에게 협조하는 세력들,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 일부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될 것이 보임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거나 혹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블랙스완이 발생 확률이 낮아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는 것이라면 현재 시장은 몇몇의 기관들과 정부, 일부 전문가들이 그 리스크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스완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쉽게 더 말씀드리면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시장의 상승을 방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락론자 분들의 의견에도 반론은 충분하려 생각되고 그리고 이 하락 의견에 대한 내용의 자체적인 반론도 설득력이 나름 있습니다. 일단 뿌린 돈을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동일한 리스크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서울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 대란, 그러니까 즉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2020년 7월부터 이제 시행되어서 제도를 통해 이제 갱신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2020년 하반기에는
전세 자금이 필요한 금액, 이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 두 명의 공약을 보면 뭐 올해도 집값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집값 상승 전망은 하락론자 분들의 바람과 다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요? 사실상 주요 민간 연구소는 대부분 올해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집값이 각각 2.5%, 2% 이렇게 오를 거라고 봤었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아파트값이 전국 5%, 수도권은 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하락론자 분들과 정반대의 의견인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라고 진단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정부 인사들이 주택의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금리 인상을 통해 집값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했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는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완만한 금리 인상은 경기에도 뭐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만 초래하고 집값은 더 오를 거다라고 말했었고요.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완만한 금리 인상론은 이미 폐기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지금 현재의 시기가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연끌로 집을 샀다면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원리금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들에 대한 상환 부담에 대비해야 되고, 무주택자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을 미리 골라서 눈여겨보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신도시 중심으로 사전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일단 연끌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DSR과 LTV가 대출 옥죄고 있는데 어떻게 연끌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을 골라서 눈여겨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대출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청약을 노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노려볼만 한가요? 근데 지금 필요 청약 점수가 그렇게 아직 낮지가 않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의 청약 포기는 말 그대로 대출의 한계성 때문에 생긴 포기였습니다.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점이 집값 조정기로 들어설 때가 되어야 이 경쟁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전후 사정의 고려 없이 그냥 미분양이 폭발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며 미래를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짜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거라면 왜 아직도 시장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집 사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돌던 2013년 12월엔 서울에서 미분양이 3,15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014년 8월 모두 해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에서 쏟아지는 줍줍 물량이 매달 1,000가구 이상입니다. 청약이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청약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나요? 하물며 대구조차 분양가가 저렴했던 더 센트럴 화성 파크드림은 경쟁률이 13.53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수요는 바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이가 늘어나는 건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신축 아파트를 잡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기대보다도 보유할 때의 비용, 보유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청약 당첨이 된 무주택자 분들이 느낄 그 대출 이자의 금리가 큰 부담이 되어서 작용했던 현상입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청약으로 집을 갖게 된 무주택자 분들은 집을 버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주워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도 자이더스타는 지금 다시 경쟁률 9대 1을 회복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난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정부의 주택 수요 정책의 일환이었던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집단대출 금지가 실행되었던 것이 2016년 7월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도 지방의 아파트도 그리고 물가도 2016년에 대비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요?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현실적으로 서민을 도와줄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모든 것을 규제하고 막는다고 그리고 조였다고 해서 이 주택가격이 잡혀질까요? 그 피해는 반복해서 진짜 혜택을 누려야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규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한 적은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었고 서울 아파트는 1년 8개월 만에 무려 0.01% 하락했다. 전세 시장 또한 수도권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보셨을 때 과연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늘의 결론, 정부가 말하는 하향 안정화는 착시 현상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두 눈을 바르게 뜨시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